안녕하세요. 종로학원 하늘교육교재연구소 최지영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설명회와 함께 몇 가지 혜택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늘교육 에듀올 1:1 개인지도 선생님을 통한 교육비를 첫 달에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여러분이 현재 영상을 보시는 페이지 하단 배너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 에듀올 교육비 10% 할인을 신청하시면 곧바로 교육비가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시는 지역의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드려서 원하시는 수업 과목과 학생의 레벨 테스트 일정 등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상담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수업을 결정하게 되실 때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때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혜택은요. 영재교육원 과고, 영재학교 선발시험에 대한 하늘교육 교재에 대한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것 역시 현재 영상을 보시는 페이지 하단 배너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과학고 선발 방법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원입니다. 영재교육원에는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는데요. 먼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선발 시기는 지금이죠. 지금이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시기인데요. 선발 시기는 보통 9월에서 11월 정도에 선발을 하게 되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대학별로 일정이나 모집 요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요강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은 크게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심층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자소서, 내용 증빙 서류 등이 제출이 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표는요, 올해 서울시 기준으로 모집 분야와 모집 정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고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마감한 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인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 외 교육청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요강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 요강을 실어드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년도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요강입니다. 올해 요강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공지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초등이고요. 아래는 중등에 해당하는 모집 정원입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경우 GED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선발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ED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D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영재 선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전형 단계로는 지원 단계, 추천 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면접 평가 단계가 있고요. 지원 단계에서 학생이 GED에서 직접 접속을 한 다음에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고 자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원서를 출력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이제 담임교사들은 마찬가지로 GED에 가입을 한 다음에 학생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임반 지원자에 한해서 영재 행동 특성 및 창의적 인성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단계에서는요, 선생님이 체크리스트 확인한 다음에 심의 후에 최종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추천을 받은 학생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면접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학생이 지원 단계에서 자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 체크리스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학생용 체크리스트 초등 단계이고요. 위에는 초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래는 중고등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이러한 항목들이 체크리스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형 체크리스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영재행동 특성 검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인성 검사가 있었습니다. 영재행동 특성 검사에서는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줄 안다. 이런 문항에 대한 답으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아래의 창의적 인성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솔직히 인정한다. 이러한 문항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및 면접 평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와 면접 평가 문항은 모집 분야가 같으면 지원한 교육지원청이 달라도 문항이 동일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분야에 지원한 학생이나 과학 분야에 지원한 학생이 같은 문항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하게 되는 경기도 외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비슷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경기도 및 지방교육청 영재교육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지원청입니다. 선발 방법은 주의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앞에 서울시 교육청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역시 올해 요강이 아직 발표하지 않아서 2020학년도 전년도죠.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전형 기준으로 표를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외 지방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 발표한 부산 광역시 지역영재교육원 전형 기준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와 심층 면접을 각기 다른 날짜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재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같은 날 실시하게 되고요. 대신 다른 날 실시하게 되었던 심층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3단계 심층 면접이 실시되는 곳도 아직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모집 요강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는 영재교육원 출제 문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문제는 대구교대 영재교육원 수학중심 융합적 창의성 테스트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아마 경시 문항으로도 많이 나오고 교과 심화 유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크고 작은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색칠된 사각형을 포함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등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 심화 유형으로 나온 과학 문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초3학년 학생들이 본 내용인데요. 규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재미있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문항은 논리 문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논리 문항이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리 문항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문제는 논리 숫자 퍼즐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항 역시 자주 출제되고 경시 대회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에서 출제된 문항도 있었고요.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면접평가에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위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시오. 이러한 문장이 면접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세 가게에서 한 번에 파는 양과 금액이 주어져 있고요.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가장 저렴할지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성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수학 창의성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이런 문제가 중복 공통 문항으로 출제가 된 것이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 문제입니다. 이 전판에서 서로 다른 길이의 선분의 개수를 구하는 이러한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시는 문제는 성남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시차 관련된 수학 문제인데요. 이 시차 관련한 문제는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시차 관련한 문제를 학생들이 시차 계산을 어려워하죠. 다음은 주사위 문제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주사위 역시 자주 출제되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창의성 문항으로
철수가 유리나라로 갔을 때, 금속나라에 살고 있는 철수가 유리나라에 갔을 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찾아서 쓰는 이런 창의적인 문항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교과 심화로 나온 안양과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출제된 문항입니다. 이렇게 표에도 제가 나타냈는데요. 안양과천과 성남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또 아래에 보이시는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출제된 교과 심화 문항, 과학 문항이죠.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구미 지역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대칭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존 모양에다가 제시된 모양을 붙여서 선대칭 도형을 10가지 이상 만들어보는 활동,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어떤 도형이 주어지고 이것이 선대칭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문제만 교과에서는 주로 풀어보았을 텐데요. 직접 선대칭 도형을 만들어보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 지역에서 출제된 문제였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대구 지역에서 수학 분야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과학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아래에 보이시는 인천 서구에서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골 토끼와 도시 토끼의 생김새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서술하는 이것도 창의적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원 출제 문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수학은 규칙 찾기, 도형 관련 문항, 논리, 전략 등 사고력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고 과학은 교과 개념과 연계된 창의성 문항, 그다음에 실험 설계 및 자료 해석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교재 콘텐츠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학년 간, 그리고 모직 분야 간, 지역 간 공통 문항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학년, 분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접평가 역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을 파악해야 하고요. 영재교육원에 지원한 이유,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의 관심 분야, 인성, 리더십 등 자주 출제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답안을 작성 후에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영재교육원의 경우 자기소개서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련된 경험 등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재학교와 과학고입니다. 먼저 영재학교의 경우 올해 전형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2단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 설명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간략하게 3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캠프 전형에서는 모든 학교가 1박 2일 전형에서 하루 일정으로 변경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자료집에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수학의 경우는 지필, 구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과학의 경우는 지필, 구술, 그다음에 과학 글쓰기, 그다음에 실험 설계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학교별로 서로 다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는 이번 영재학교 2단계 문항을 실어드렸는데요.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고입니다. 올해 과학고 접수가 끝이 났는데요. 경쟁률은 학생 수 감소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과학고의 경우는 선발 방법은 크게 서류평가, 그다음에 출석 면담 또는 방문 면담, 다음으로 소집 면접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서울 한성세종과학고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이고요. 한성세종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협업해서 같이 문항이 출제되는 문제의 경우는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1단계는 먼저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진행 방법으로는 학교 학생들을 본교로 불러서 출석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으로는 교과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때 교과에는 중등교육과정 수학, 과학에 중점을 둔 질문을 했는데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심화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의 과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 관련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집 면접입니다. 소집 면접을 보시면 수학과 과학, 공통문항, 2문항씩 출제가 되었었고요. 문항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문항은 한성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소집면접 1번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2번 문항이었습니다. 수학 문항이었는데요. 정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이 들어있는데요. 물통을 쓰러뜨렸을 때 앞에서 보이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가고입니다. 경기북가고의 경우도 방법은 서울, 한성, 세종과 유사한데요. 1단계 서류평가로 진행이 되었고 2단계 개별면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소집면접에서는 경기북가고의 경우 전년도랑 다르게 진행하지 않았던 조별토론을 진행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조별토론 내용은 집단 지성에 대한 제시문을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별 토론을 한 후에 남은 시간 동안 조별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문항을 살펴보면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집면접 수학 문항으로는 최적화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과학 문항. 네,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발 방법과 출제 문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재학교의 경우 이전까지는 특정 영역에 높은 비율로 출제되는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리 비중이 높은 학교, 조합이 비중이 높은 학교 이런 게 특정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최근에는 그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쳐서 균형 잡힌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항도 해결해 보면서 다양한 유형에 대한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인재가 강조되면서 수학 융합 문항, 과학 영역 간 융합 문항 등의 출제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에 대한 적응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사고력, 경시형 문항과 실험 설계 문항에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수학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이, 과학에서는 직접 실험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심화 문항과 함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탐구 과정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수학과 과학 관련 독서를 통해서 자료 해석 능력을 기르고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요.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수과학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관련된 수학과학 지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담, 구술 면접 등에 대비하여서는 학교생활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과학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설명회에서 부록으로 초중고 학년별 수학 연계 교과 과정을 실어드렸습니다. 39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학 과목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아이가 현재 수학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향후 어떤 내용과 연계가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배우는 5단원 직육면체 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육면체 단원의 경우 5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의 기초, 그리고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단원과 연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형의 기초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여기서 위치관계 등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이런 내용을 직육면체를 그리면서 하면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도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내용과 또 연계가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중학교 통틀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하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그리고 원의 성질 내용과 연계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원의 성질에서는 여러 가지 성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향후 수능에서라든지 문제를 풀 때 그 성질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알아둘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시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함수의 적분과 연계가 되죠. 그리고 미적분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에서 또 적분법에서 연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면 벡터, 귀하 과목이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과목과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는 평면 벡터 그리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능 킬러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같이 알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수능에서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미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미적분, 저희가 옆에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미적분, 기하 같은 과목은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기하 같은 경우에는 초, 중 등 거의 2학기 내용에서 배우는 도형, 기하, 영역과 아주 큰 연계가 되고요. 미적분 과목은 미분은 거의 1학기 때 배우는 함수, 그리고 적분은 2학기 때 배우는 도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적분 같은 과목은 1, 2학기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하늘교육 초중 최상위권 고교 선택 및 대입 특별 온라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기 전이라도 자료를 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좀 같이 볼 수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부모님들이 집중 대상인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그리고 탑5 대학 위주로 최상위권에 관련된 입시 정보를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그 선호도 어떤 대학의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교 선택 유형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저희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좀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초중 단계에서 사실 깊숙하게 뭐 깊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뭐 한계 사항도 있겠지만은 또 앞으로도 변화도 될 테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알아야 될 입시 정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 뒤를 이어서 또 송견상무라든지 또 우리 또 교재연구소에서 또 중요한 또 뭐 2학기 지금 코로나 상황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학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또 들으시는 시간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하면 이 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번에 여러분 이제 저기 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면서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여전히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목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의대가 33.4%, 약대가 5.4%, 치대가 3.4%, 그러니까 스카이, 그 다음에 의대, 약대. 약대가 이제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대학 입시에서 뽑기 때문에 이제 주요 대학에서 의대, 치대 순서에서 의대, 약대 순서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때는 의대, 치대 현상으로 지금 현재도 좀 나타나고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 이미 의대, 약대로 순위가 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학년별 선호도도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해당 학년이 어느 학년이 대상인지 한번 보시면서 특징적인 것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으로 올라갈수록 약대 선호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응답한 학생들, 스카이를 목표로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고교 선택 유형은 중학생으로 보면은 자사고가 37.6%로 내가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약 한 37% 정도는 자사고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3페이지 보시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계통의 의학 계열 쪽을 좀 선호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학생들의 74.3%가 지금 이제 자사고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약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의 고교 선택 그 선호도는 역시 자사고가 69.6%로
의약학 계열을 희망을 하는 학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어떤 고교 유형 선호도는 자사고가 거의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유형별 선호도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자료인데, 사실 현재 학년은 5학년이죠. 현재 학년 5학년 때부터는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된다라고 이미 수차례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2019년도 뭐 4월달, 8월달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 올해도 벌써 자사고에 관련된 특목고 자사고에 관련된 어떤 정책, 여러 정책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사실 모든 정책들의 핵심은 그 프레스고 폐지 쪽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2013년도부터 42%에서 쭉 지금 현재 이번 조사 때까지 45.5%로 특목고 자사고 어떤 폐지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호 현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교의 어떤 그 정책 발표와는 무관하게끔 고교 선호도, 특정 학교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 달부터 고교를 이제 최종 이제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고교 선택의 어떤 유형의 지형 변화는 큰 어떤 변화는 없다. 정책 발표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그 선호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연도별로 놓고 보면 현재 여전히 한 35.0%로 자사고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4폐지 중학생들도 2013년에 45.1%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어떤 그 프레스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3.6%로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자사고를 선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중 전체적으로 보면 외대부고 하나고등학교가 지금 선호도 1, 2위이고, 5페이지 보시면은 초등학교는 영재학교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외대부고 하나고등학교고, 6페이지 보면은 2020년 9월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외대부고 상산고 하나고등학교 1, 2, 3위가 전원 자사고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자,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입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전체 선발 인원 위에 표에 오른쪽에 보시면 4,672명을 지금 현재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자연계열 학생들을 뽑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약학계열이 내년도부터죠. 1,583명. 그리고 이걸 합치면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6,255명. 여기에다가 스카이, 성균관, 서강대학교 자연계열 학생 7,200명. 그럼 전국적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그리고 주요 탑5 대학에서 자연계열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3,495명.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는 사실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방 소재 대학이라 하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탑5 대학의 자연계열 인원까지 포함한다라면은 약 한 13,495명 정도를 좀 뽑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밑에 인문계열에 보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도 일부 인문계열 학생들을 뽑고는 있습니다. 많지 않죠. 1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성균관대, 서강대학교에서 인문계열로 선발하는 인원이 7,329명. 그러면은 탑5 대학에서 인문계열 모집인은 7,300명과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뽑는 156명을 합치면은 7,485명이 되죠.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뽑아가는 인원이 13,495명.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을 뽑아가는 숫자가 7,485명. 무려 2배 이상의 선발 인원이 자연계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자연계열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대학 또는 특정 학과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그 수월성 자체가 인문계열보다는 거의 2배 정도는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선발 규모 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먼저 6,411명 중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인원은 의대가 약 한 46.4%. 의약학 계열에서 전체 절반 정도는 의대가 여전히 뽑아가고 있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 약대가 24.7%가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부터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에서 의약학 계열로 봤을 때 의대와 약대의 선발 비율이 71.1%입니다. 그리고 의약학 계열에서 의대 약대가 10명 중에 7명을 뽑아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상은 최상위권의 양상은 의대와 약대의 어떤 그 양대 구조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능이 반영을 해서 뽑는 데가 있고 수능을 보지 않는 전형으로 뽑는 비율로 놓고 보면은 약 한 85.6% 정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학학 계열에서 85.6%는 수능을 본다. 그만큼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교를 선택을 한다라든지 어떤 학습 방향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학학 계열은 85.6%가 어쨌든 수능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고교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학습의 방향도 그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 전달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38개 의대에서 뽑고 있는데 자연계열 학생들만 뽑는 쪽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가 135명, 그 뒷장에 그 9페이지 보시면은 전북대학교가 141명으로 제일 많이 뽑죠, 전국적으로. 그리고 한 개 학교당 한 78.3명 정도가 이제 뽑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전국에서 38개 의대에서 2,977명, 약 3,0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이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의대 선발하는 인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9명밖에 없습니다. 이대 6명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것은 3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인문계열 선택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수능을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수능을 의대에서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오른쪽 표에 수능 반영 보시면은 맨 하단에 2,553명 돼 있죠. 2,977명 중에서 2,553명이 수능을 반영하는 거니까 85.8%죠. 그래서 전국의 의대는 무조건 자연계열만 뽑는다. 그리고 수능에 반영하는 게 거의 85%, 거의 90%는 수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당연히 뭐 이과 현상, 자연계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어떤 선호를 할 수밖에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가 그 10명 중에 9명 뽑는 선발 전형에 좀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치대가 전국에서 11개 치대에서 뽑는다 629명을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도 인문계열 학생들을 뽑는 것은 원광대 치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원 자연계열에서 뽑기 때문에 여기도 문이과 선택의 뭐 구분은 확연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국 11개 치대에서 629명을 뽑는데 이 중에 522명 선발 단위에서 약 83%에서 수능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한의대 전국시 12개 한의대에서 뽑는데 한의대만큼은 지금 현재 오른쪽 표 하단에 보면 726명 선발하는데 인문계열 학생들도 123명을 선발하죠. 유일하게 한의대학교는 퍼센트적으로 따지면 19.4%인데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인문계열을 지원해도 된다. 그럼 인문계열에서 뽑는 인원이 전체 한의대 선발 인원의 약 한 20% 가까이 된다. 약간은 의대 치대랑은 조금 양상이 조금 다른 면이 있고, 또 한의대는 자연계 인문계열 전체 합산을 했을 때 수능을 반영해서 뽑는 게 91.2%로 제일 높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이 셋 중에 봤을 때 수능 반영하는 비율은 한의대가 91% 모집단에서 뽑기 때문에 수능이 안 나오면 사실은 한의대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구나라고 우선적으로 판단을 더 크게 해야 되고, 약간 예외가 있더라면 인문계열 학생들도 한 20% 정도 모집단에서 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수의대. 전국 10개 대학에서 수의대 선발을 하는데 496명을 선발합니다. 496명 중에서 지금 현재 그 가장 많이 뽑는 곳은 건국대학교가 69명, 건대 수의대죠. 79.4%가 수능을 반영합니다. 여기도 수의대도 전국 10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반영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고,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수의대에서 뽑는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약대가 1,583명 현재 선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요약하면은 뭐 다 일반적인 얘기겠지만은 자연계열 선발이 압도적이고 다만 한의대에서만큼은 인문계열에서 약 한 19.4% 정도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뽑아간다라는 거. 수능 반영이 거의 90%다. 수능 안 되면은 사실은 이런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그 수능 반영이 뭐 없는 전형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서류 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의 90%는 수능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이 잘 나오는 학교, 나머지 한 10% 정도는 서류 심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잘 받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고교 선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약대가 이제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 내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처음으로 선발하는 체제로 이제 다시 또 전환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순위를 한번 매겨 보면은 뭐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 이대, 경희대, 연세대, 뭐 숙명여대, 동국대, 수도권 대학이 아닌 데서는 고려대, 세종, 수도권에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순서 한 탑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년 입시 처음 선발할 때 대학의 어떤 그 예상 합격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의대 다음이 바로 약대의 선발 구조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대의 지형 변화는 앞으로 의대, 그다음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의 점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최상위권 그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런 점수 분포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현재 학생들의 선호도를 저희 그 지난번 종로학원 설명회 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소재에서는 중앙대, 이대, 연대, 서울대, 성균관대학교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비수도권 대학으로서 봤을 때는 경북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이렇게 지금 현재 1, 2위로 선호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의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의대를 이제 전체적인 모집 단위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대, 전국의 의대를 들어가기, 38개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신 교과 성적으로만 뽑는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성적 몇 등급 가지고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선발을 하는 학교는 전국 38개 2,900명 모집단에서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 와서 내신을 최상위권 가지고서 요 성적만 가지고서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수능은 안 보는데 대신 서류에는 이제 내신 교과 성적도 들어가고 비교과 성적도 들어가겠죠. 이런 쪽으로 선발하는 거, 수능을 안 보면서 서류로 이제 들어가는 전형은 중앙대, 한양대 56명밖에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전국에 2,977명 중에서 서류 심사 하나만 가지고서 의대 갈 수 있는 대학은 두 군데 대학 56명, 전체 선발 단위의 1.8%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전형 트랙을 준비하면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확률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학도 사실 모집 단위도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까지 지금 우리가 그 면접은 보면 뭐 MMI 면접이라 하지 뭐 다중 미니 인터뷰 이런 부분들로 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쨌든 서류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면접을 보든 또는 지문 제시를 가지고서 면접을 보든 이런 식으로 뽑는 게 354명, 11.9%. 이게 11.9% 정도는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보는 거니까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비교과를 굉장히 잘 갖추면서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1.9% 정도는 모집 단위로서 지금 현재 뽑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수능은 안 보는데 논술 성적만 가지고서 뽑는 전형은 단 한 군데 대학밖에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9명 선발하는 인원. 그다음에 15페이지를 이제 수능을 논술에서 반영을 하든 뭐 정시에서 반영을 하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반영을 하든 어쨌든 논술 수능이 반영되는 전형이 17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2,548명.
단단히가 앞에 표랑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사배 전형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드러내고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단히 조금 틀릴지 모르지 앞에 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85.8%가 어쨌든 수능에 반영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은 전국의 38개 의대 2,977명 모집 단위를 한번 뜯어보면은 수능을 반영하는 게 85.8%,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으로 뽑는 방식 두 번째 트랙이 11.9%, 서류만으로 뽑는 게 1.8%, 수능 없이 논술로만 뽑는 전형 0.3%, 내신으로만 선발한다, 내신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0%, 이런 구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능이 반영이 되고 서류 면접을 가지고 선발하는 비율이 97.7%. 첫 번째 수능 중요, 두 번째 서류 비교과 중요. 비교과 학교에 들어갔을 때 수상 기록이라든지 어떤 이과 성향에 맞는 비교과의 수상 기록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이 거의 97.7%에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일단 참고를 할 자료입니다. 18페이지 치대. 전국 11개에서 629명 선발하는데 내신 교과 성적으로만 뽑는다? 없습니다. 11개 학교 단 한 군데 학교에서 단 한 명도 내신 성적으로만 뽑지는 않는다. 서류와 면접을 보고 뽑는 방식이 전체 629명 중에서 92명, 14.6% 정도. 그러니까 서류, 교과 내신 성적도 잘 관리하고 비교과 수상 기록도 잘 관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14.6% 정도 된다라는 거. 수능은 안 봐도 되고. 수능은 안 보는데 논술로만 뽑는 전형 14명, 연세대학교 유일합니다. 2.2%. 수능 안 보고 논술만 준비해서 치대를 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수능이 반영되는 전형이 19페이지. 전체 629명 중에서 521명, 82.8%. 치대 정리해 보면은 수능 반영해서 뽑는 게 82.8%, 서류와 면접이 14.6%, 수능 없이 논술로만 뽑는 게 2.2%,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과 서류 심사 거의 92%, 거의 8%죠. 이 정도 단위에서 수능과 겨우 해봤자 10% 정도가 서류 심사 정도 가지고서 뽑는 전형이니까 압도적으로 수능, 그 다음에 서류 비교과 갖추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한의대. 전국 12개 한의대에서 내신으로만 선발한다? 없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으로 뽑는 게 64명, 전체 726명 중에서 64명, 8.8%. 이것도 거의 없는 거죠. 서류로서 사실 뽑는 전형 자체가. 수능에 반영되는 전형이 21페이지 오른쪽 하단 653명, 89.9%죠. 한의대학교 전국 12개에서 수능 반영해서 뽑는 전형이 89.9%, 서류 면접으로 뽑는 게 8.8%,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 없습니다. 아예 논술도 없죠. 수능 미반영된 상태에서. 22페이지 수의대. 전국 10개 수의대에서 496명 뽑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 없습니다. 두 번째, 수능은 안 보면서 서류로만 뽑는 게 단 10명, 2.0%입니다. 서류 앤드 면접까지 보는 거. 내신 성적 잘 갖추고 비교과 수상 기록 잘 갖춰진 학생들 뽑는 전형이 17.9%. 밑에 수능에 반영되는 전형이 394명, 79.4%. 여기도 순서대로 보면은 수능 79.4%, 서류 17.9%. 서류 면접 17.9%, 서류로만 뽑는 거 2%,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 없다.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시에서, 정시에서는 당연히 뭐 한 등수까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수시에서는 수능 등급 어느 일정 범위권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등급화된 방식을 수능 체제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은 나와줘야 되느냐. 수시 전형에서 그 의대에서 보면은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국수 0, 과학 2과목입니다. 가탐 2과목, 등급합 5. 밑에 뭐 연세대 미래 영어 2등급 반드시 갖춰준 조건 하에서 된다. 합의 5등급이다. 4개 영역에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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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4페이지 조금 내려가 보면은 중간 정도에 보면은 국수형 과학 탐구에서 3개 등급합 5, 2등급, 2등급, 1등급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페이지 치대. 저기 높은 대학교는 등급합 5, 4개 중에서 1, 1, 1, 2등급 정도 요구된다는 얘기가 되죠. 좀 낮은데 등급합이 3개 영역 중에서 등급합이 4다. 1등급, 1등급, 2등급 정도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이 되면 되겠죠. 한의대학교, 그 다음에 27페이지 수의대학교. 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왔을 때 3월 달부터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느냐? 1, 1, 1, 2등급 또는 1, 1, 2등급 정도 때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마 저희 회사도 아까 저희 그 소장께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 문제지를 풀어보면서 몇 등급이다라고 하는 것들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에 그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이 끝난 학생들은 사실 풀어보면서 몇 점이면 몇 등급 몇 %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진단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게 이런 정도, 그러니까 1등급 거의 4과목 중에서 3과목은 1등급, 한 과목 정도가 2등급 정도 때는 받아야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에 뭔가 에리어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유는 수능 반영하는 전역이 9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페이지 정시. 자, 정시에서 여기에는 의대 같은 경우에 4가지 영역이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죠. 수학이 40%대가 넘는 가중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탐구죠. 같은 동일한 등급대, 동일 점수대를 같은 8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수학과 과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오히려 국어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 사실은 멀어집니다. 이 가산점이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학, 과학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국어 25%, 수학 40%, 탐구 35%인데 국어는 대단히 잘 봤는데 수학과 탐구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조금 못 봤거나 국어는 비슷하게 봤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10%, 5%에 한 20%에 가까운 수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막상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시험을 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같은 점수이지만 하늘과 땅으로 굉장히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한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수학과 과학 점수가 안 나오면 수능을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토탈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과학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 또는 수학 점수가 좀 안 나온다. 사실상은 일단 수능 경쟁력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는 수능의 반영 요구사항이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가 멀어졌다라고도 볼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어떤 과목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치대. 치대도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수학 높고 그 다음에 탐구다라는 거. 몇 개 대학이 국어랑 탐구랑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5%, 10% 차이는 대단히 큰 격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한의대도 마찬가지고 30페이지 수의대도 거의 비슷한 양상. 수학과 과학 탐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놓고 봤을 때는 수학, 과학 못하면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는 힘들다. 왜? 가중치가 이만큼 중요하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과 과학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쪽이라면 조금 이미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방향의 어떤 그 집중도라든지 과목에 대한 어떤 배정 시간, 중요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1페이지 약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수학과 과학 탐구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32페이지 전국의 의대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좀 어렵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이런 표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서울대 의예과 298.5점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에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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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 중에서 298.5점 저 밑에 제주대학교 283점 14.7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14.7점 정도 100분위면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의대 합격권 에리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다 이 범위를 왼쪽으로 조금 더 좁혀보면은 과목당 평균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국어 수학 탐구 각각 99.5점 이내 99점 100분의 5점 이내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서 내 밑에 있는 학생이 99.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00명 중에 0.5등 한 학생을 뜻합니다. 이 정도 끈 안에 들어오면은 서울대 의예과가 국어 수학 탐구인데 더 중요한 거는 국어를 좀 못하더라도 다른 대학들 서울대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수학과 탐구를 더 잘했을 경우에 역전이 된다라는 구조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주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과목당 94.6점 94.6점이라는 얘기 자체는 내가 전체 100명 중에서 5.4등 했다는 얘기죠. 5.4% 안에 들어오는 상위권에 들어온 애들도 의예권 들어갈 수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0.5등 안에 100명 중에 0.5등도 갈 수가 있고 100명 중에 5.4등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점수의 어떤 그 분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의대를 갈 수 있고 일반 학과도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계선상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라는 것들도 한번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치대 연세대 치대 293.4점, 그 다음에 조선대 치대 283.2점, 10점 차이가 나고 있죠. 10.2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이걸 왼쪽으로 조금 더 압축해 보면은 연대 치대 국어 수학 탐구 각각 평균적으로 97.8%. 다시 하면 전국에서 2.2% 안에 들어오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100명 중에서 2.2등 이내권.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94.4점 100분위. 각 과목당 5.6등 이내, 5.6% 이내.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2등 안에 들어오느냐, 5.6등 안에 들어오느냐 끈 자체가 지금 현재 정시로서 연대 치대를 가느냐, 조선대학교 치대를 가느냐, 아니면은 이 사이에 있는 일반 학과라든지 뭐 다른 대학 무슨 다른 학과를 간다라 이 범위권 설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의대 오른쪽에 보면 289.5점에서 279점, 10.5점 차이가 나고 있고 맨 위에는 과목당 96.5점, 밑에는 93점, 저 위에 96.5는 전국에서 3.5% 안에 들어온 아이들, 밑에 93.0은 전국에서 7%, 3% 안에 들어온 애들이 최상위권 갈 수 있고 전국에서 7% 안에 들어온 아이들도 저 밑에 하단에 있는 일반 그 한의대를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구조 설정입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수의대 서울대학교 290.4, 전남대학교 280.5, 9.9점 차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목당 봤을 때 96.8, 전국에서 3.2%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 93.5, 전국에서 6.5%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의예과 갈 수 있는 가능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범위를 한번 살펴봤고 대학의 어떤 그 합격 점수에 대한 수준 차이가 이 정도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현재 설정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일단은 거시적인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35페이지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말고 그냥 일반 학과 그냥 탑5 대학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주요 5개 대학에서 인문계 수능 미반영, 수능 반영. 수능 반영은 절반 52.9%. 논술이 됐든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됐든 그다음에 정시가 됐든 어쨌든 수능을 반영하는 게 52.9%, 수능을 아예 안 보는 게 47.1%.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서류 면접이 압도적으로 높죠. 서류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를 보면은 면접보다는 서류에 압도적으로 편성이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을 반영하는 게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된다. 탑5 대학에서. 그럼 절반 정도는
수능이 어쨌든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중요도는 한 52%. 아까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거의 8, 90%가 수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럼 수능 한 절반 정도 나머지 부분들 1960명 정도가 서류 면접에서 지금 서울대연대 고대에서 뽑는 거니까 전체 서용고, 성대, 서강대 전체 모집인은 수시 3,450명 중에서 거의 한 56.8% 절반 정도는 서류 거의 한 8, 90%는 논술을 제외한 거의 100%가 서류로 봐야겠죠. 엔드 면접까지 보는 거. 그럼 그만큼 서류 심사 잘 받는 학교, 비교과 잘 갖추어 놓는 거, 비교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 수능 교과 영역이랑 좀 갖추어진 무슨 수상 기록 갖춰 놓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교과 내신 성적의 그 몇 등급을 가지고서 보면은 그 이 탑5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서류를 반영하든 아니면은 수능을 반영하든 이런 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맥락이랑 뭐 어떻게 보면은 수능이 좀 줄어들지만 대신에 서류 심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로서 탑5 대학은 현재 설정이 되어져 있다. 고교 선택의 참고를 어쩌면 같은 맥락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6페이지. 주요 대학교 뭐 인문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 없고 서류 17.5% 1283명 뽑고 있고 서류에 대한 면접까지 보는 게 1684명이니까 22.9% 탑5 대학에서 인문계 선발. 그다음에 수능을 안 보면서 논술로 뽑는 거 연세대학교 하나밖에 없죠. 작년도부터 좀 진행되는데 124명 1.6% 수능 반영하는 게 3,868명 52.8% 인문계 이렇게 지금 현재 선발하고 있고 30회 주요대 자연계 내신으로만 뽑는 저는 여전히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주요 5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만 잘 갖추어진 고등학교에 가서 이 내신으로 한번 가보겠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하더라도 내신도 좋고 서류도 좋아야 되는 게 12.8% 아니 서류 면접 뽑는 게 2062이니까 한 28.5%. 그다음에 서류 심사로만 뽑는 게 12.8%. 그다음에 수능 안 보고 논술만 보는 게 연세대학교 260명 3.6%. 수능 반영하는 게 3,989명 55.1%.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수능이 잘 갖춰졌든지 아니면은 서류 심사에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의 선택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내신 성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수능으로 돌아간다라든지 내신 성적이 잘 갖추어진 학생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서 뽑는 전형 자체는 탑5 대학에서 아예 없으니까 서류 심사에 대한 비교과 영역을 갖추지 않고서는 들어갈 확률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로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38페이지에 주요대 수능 반영 방법 수시 수시에서 보면은 뭐 등급합이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지 인문계, 자연계 대체적으로 인문계에서 상위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중에서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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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정도 2등급 11% 안에 들어오는 거고 1등급 4% 안에 들어오는 거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계는 등급 8이다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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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 정도가 지금 상위권에서 요구하고 있고 조금 낮아지면은 상계 등급합 6 서강대학교 3개 영역에서 2등급, 2등급, 2등급 정도 설정이 목표로 해야 되고 정시에서 인문계인데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지만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이지만 수학이 만약에 점수가 현재 상황에서 잘 안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 굉장히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3 수능 때 또는 모의고사 때 보면은 똑같은 점수대로 해가지고서 같은 서울대 서강대권으로 총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원 가능권 안에 들어오지만 이게 가산점으로 돌려봤을 때는 아예 지원 가능권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지만 수학이 중요한 학교가 있다 없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금년도 입시가 시작이 되죠. 어저께 9월 평가 모의고사를 9월 16일 날 봤는데 지금 현재 성적대를 가지고서 같은 총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 대학이
가는 거라는 거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단계 더 밑에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과목별로 가중치 적용시켰을 때 그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연계수로 국어, 수학, 영어로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 보면 수학과 탐구 영역의 비중이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학교는 수학과 탐구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경우, 국어는 잘 나왔는데 수학과 탐구가 잘 안 나와서 총점이 같다 하더라도 수학 탐구, 과학 탐구에서 점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분석할 때 같은 동일 맥락입니다. 39페이지 인문계 최상위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95점 국어, 수학, 탐구에서 이걸 압축을 해보면 과목당 평균 98.3점 98.3점이면 전국에서 1.7%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 286.5, 그러니까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295점에서 286점이니까 8.5점 정도 세 과목에서 100분위 점수 차이는 벌어지는데 과목당 평균으로 보면은 98.3, 상위 1.7%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95.5, 상위 4.5% 안에 들어오느냐가 지금 현재 그 서연고권에서의 최상단학과하고 최하단학과의 범위입니다. 이게 40페이지 자연계 298.5점 서울대 의예과,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282.5, 16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100분위 점수로. 과목당 평균으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저 위에는 99.5점, 전국에서 0.5%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94.2점, 전국에서 5.8% 아래 들어오는 애들이 지금 현재 서울대, 연대, 고대, 자연계에서 최상위, 최하위의 레인지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는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도 중요하고 탑5 대학도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이런 특수학과들, 첨단학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계약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 장학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점수 자체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학과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 학과들, 예전에 잘 몰랐던 학과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고 고등학교에서 내신, 고교 선택, 내신 중에서도 또 비교과. 이게 잘 모르죠.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또 내신이 이 정도 등급 안에만 들어 합격이 보장되는 것 자체도 없죠. 왜냐하면 비슷한 등급대 학생들, 또 잘 일반에 되어 있지 않은 비교과 영역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만 수능 점수만큼은 자력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력으로서 합격 가능한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전국에서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의예과 그 밑에 수의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수능 점수 자력이죠. 내신도 무관하고 뭐 비교과 상 받았고 안 받았고 아예 보지도 않는 내신 성적으로만 한번 줄을 세워봤을 때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고3 학생들이 한 52%, 수능으로 겨뤄봤을 때 한 48% 정도가 재수생. 전체 수능 응시생 중에서 재수생은 약 한 20, 작년에 제일 높았습니다. 28% 정도가 전체 수능 응시생 중에서 28% 정도가 재수생이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전국의 수의대 이상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재수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재수생들의 공부 방식은 보통 한 1년이 안 되죠. 한 10개월 정도의 공부 방식이 되는데 그만큼 수능에 집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수능의 진도학습을 얼마만큼 컴팩트하게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고 반복하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재수생들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도 진입을 해서 서류 심사와 학교 내신 교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긴급하게 틀어야 되는 방법의 트랙 변화죠. 그럼 재수생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대학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재수생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그럼 고3 불리하다 이렇게 놓고 볼 게 아니라
재수생들의 공부하는 방식은 수능에서 어떠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이런 대목에서 한번 메시지를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미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도 어떤 그 학습 패턴을 갖고 가느냐, 나중에 굉장히 수능에 잘 나오는 컨디션을 갖추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느냐,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도 서류와 교과 내신 성적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경로의 방식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재수생과 고3의 어떤 그 수능 점수의 비율의 차이 자체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사실로 팩트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공부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남학생, 여학생 비율은 그냥 참고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고교 유형별로 전국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기준으로서 수의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점수가 수능 점수로 나오는 게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18.0%,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자사고 전체 학생 중에 8.7%, 일반고 1.9%, 고교 간 격차가 이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 12월 달에 고교 선택의 어떤 그 판단 지표로서 이 정도 격차가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주요 5개대 인문 계열을 갈 수 있는 기준, 자사고 오른쪽에 성균관대, 서강대 이상 정도 진입 가능한 수능 자력으로 내신에 상관없이 24.2%, 일반고 1.6%, 지역 단위 자사고 8.1%,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격차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로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참고를 해서 한번 최종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점수 차이. 그 다음에 48페이지 영어. 우선 최소 2등급 이내는 나와줘야겠죠. 아까 어떤 특정 그 의대 같은 경우도 2등급 이내는 반드시 그 나와줘야 된다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비율, 인문, 자연, 고교 유형별로 여기 고등학교 가면은 최소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퍼센테지 확률로 영어 1등급과 2등급은 진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학교의 어떤 그 영어에 대한 어떤 그 대비 수준이라든지 학생들의 성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1등급과 2등급에 진입할 확률이 얼마만큼 높은지 낮은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49페이지. 전국의 의대 수시 합격자들의 일반고, 특목고, 고교 유형별로 분류를 했을 때 점수분 봅니다. 의대 수시에 합격한 전국의 학생들 일반고 보면 1등급 대,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대 학생들이 쭉 보시면은 49.0%를 찾아가 보시면은 일반고에서 의대 합격을 했다. 이 합격생들을 저희 회사에서 조사를 돌려봤을 때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한 49%, 절반 정도는 전국 의대에서 최하위권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자력 수준은 됐었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수능 성적으로서는 갈 수 없었던 학생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 학생들의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대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서류에 대한 평가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사실은 수시에서도 진입이 좀 그렇게 용이치 않아,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면서 그만큼 서류를 잘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데, 오른쪽에 보면 특목고는 특목고에서 내신 2등급이었다. 의대 합격한 학생들 내신 2등급짜리 학생들을 봤더니 83% 정도는 자력으로서도 전국의 의대는 정시로서 합격이 가능했었다는 거. 일반고 1등급은 절반 정도가 자력으로서 의대 최하위권까지 진입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고,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2등급 중에서도 한 83% 정도 학생들은 수능 성적 자력으로 의대 최하위권 정도 지원 가능 합격권은 됐다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고교별로 내신에 따른 어떤 그 수능의 격차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50페이지 치대도 그러한 쪽으로 일반고에서 보면은 1등급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는 치대 정시할 수 있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 부분들로서는 가기는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한의대, 수의대도 그런 부분들이고, 자 51페이지.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생들을 한번 또 저희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일반고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생입니다. 일반고 내신 1등급 대학생들 중에서 53.9%가 286점 이상의 수능 100분위 점수가 나왔었는데 연대 고려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애들이었다라는 거. 서울대 합격생의 한 절반 정도 연대 고대급 이상 정도는 수능 자력으로서 갈 수 있었는데 나머지 서울대 1등급으로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87.3%까지가 건국대 사학과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약 한 17%, 20% 가까운 학생들은 내신 1등급을 맞고도 사실은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는 건국대학교 이 정도 이상의 학과를 못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서울대 합격생들도 내신과 수능의 격차는 사실 대단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목고 대신에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2등급짜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인문계 합격생들의 특목고 2등급 대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그냥 연대 고대급 정도 수능 점수는 나왔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교 어떤 격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세대 고려대도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1등급 대가 건국대 사학과 이상이 75.4%대인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반고 졸업생들 중에서 내신 1등급이고 연대 고대 합격생들 중에서 무려 한 25% 정도대 학생들은 수능 자력으로서는 건국대 이상을 가기가 힘들었던 학생들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반면에 특목고 2등급 대 학생들은 88.6%가 성대 서강대급을 자력으로 지원 가능한 수능 점수가 나왔었다 이렇게 표가 되고 성대 서강대도 그런 자료고 54페이지 뭐 의대 지원자 및 합격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자료인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의대 전국에서 지원자 합격자 저희에서 조사해 봤을 때 일반고 출신 학생들 중에서 전국의 의대 지원자들 내신 한 3등급까지도 지금 원서를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왼쪽에. 실제 합격자 98.8%에서 한번 잘라볼까 누적 비율 98.8% 정도 되는 애들은 실제로 1.9등급 이내 아이들이 붙었다. 3등급도 의대에 지원을 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에서 합격한 최하위권이 1.9등급 정도 때 이내 때 애들이 붙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대신에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자가 5.6등급 학생들도 지원을 했었다. 최하위권으로 놓고 보면은 3.7등급 때까지도 지금 현재 내신 등급으로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수능 점수는 좀 또 자세하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내신만 먼저 눈여겨보시고 치대 일반고 지원자 3.0등급까지 지원했는데 실제 합격생들은 거의 한 2.1등급 이내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특목고 4.9등급도 지원을 했던 거고 실제 합격생은 한 3.2등급 이내 정도 때 애들도 치대는 붙었었다. 한의대 수의대 56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한의대 수의대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자들 한 3.5등급도 지원했는데 실제 합격생은 거의 저는 2.3등급 이내 정도 때 애들이었고 특목고 아이들은 5.6등급도 지원했었고 실제 합격생이 한 3.2등급 대 정도 때 이내에서도 지금 붙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뭐 일반 대학들도 마찬가지 뭐 상황이고 61페이지도 참고치만 한번 해보십시오. 62페이지 마지막으로 수능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기조가 그 다음에 그 서류 심사가 또 중요한 대목이 있었죠.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에도 많이는 뽑지 않지만 그래도 서류 심사 조건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탑5 대학도 수능은 한 절반 이상 정도 차지하는데 또 수능이 아닌 수시에서 거의 대부분은 서류를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갖춰 놓는 것에 좀 참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게 실제 자료들을 좀 참고치로 넣어놔 드렸으니까 서울대 뭐 서울권 의대 합격생들의 그 뭐 수상 경력, 진로, 뭐 체험 활동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한번 하시면서 중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런 활동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작성을 해 나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는 의대를 간다라든지 탑5 대학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학생들이 학생부를 채워놓는 가정의 컨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한번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학생들한테도 좀 보여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교 진학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시간을 갖고 아마 나머지 우리 연사들도
사실 이 수학이라 이런 것들이 1학기 과정과 2학기 과정 좀 나눠져 있고 1학기 때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갔고요. 2학기 과정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고 있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또 평가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고등학교 선택도 어떻게 마지막에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들을 저희 나머지 연사분 강의들도 잘 좀 들어주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초중 단계 학생들도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입시에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하늘교육 송견상무입니다. 1부에서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입시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고 주요대 최상위권 입시에 대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봤을 때는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연사분이 말씀하셨었고 주요대 최상위권에서는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각각 5대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살펴봤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고교 선택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부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래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능과 비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입시가 중학교에서 고려해 볼 만한 학교는 특목고 자사고지 않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봤을 때 일부에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과목 모두 그런 득점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봤을 때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부문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입 수능 수학과학의 특징과 그 다음에 초중 단계에서의 수학과학 어떻게 접목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자료집 6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특목고 선발 규모는 21,936명입니다. 지원자는 41,699명. 경쟁률은 1.8대 1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모집 인원. 현재 중학교 금년도 중3 학생 수는 41만 3,179명입니다. 2만 1,000명의 의미는 약 중3 학생 수 대비 5.3%, 수능 1등급은 4%입니다. 4%를 넘어가고 있다. 모집 인원이. 그 다음에 지원자 수 4만 699명, 중3 학생 수 대비 9.9%, 수능 2등급은 11%까지입니다. 지원자 수까지 고려했을 때는 약 수능 2등급에 거의 근접하는 인원이 봤을 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봤을 때 내가 이 대열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관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입시 일정. 우선 대학 입시 일정이 코로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능 가년도에 비해서 2주 연기되었고 12월 3일 날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수시 9월 16일 날 고3 9월 모의평가를 받죠. 9월 23일 연기돼서 9월 23일부터 다음 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67페이지. 그럼 고입 부분은 어떻게 바뀌느냐. 영재학교. 보통 원서 접수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7월 달에 3단계 캠프를 해서 최종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합격자 발표를 했다면 올해는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원서 접수 4월 말에서 5월 초. 그 다음에 8월 달에 3단계 캠프를 했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가년도 입시 일정 3월 말에서 4월 초에 원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 8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11월 달 소집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달 소집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아직 이제 뭐 각 학교별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냐 2단계냐 2단계까지면 소집 면접을 실시합니다. 근데 3단계면 소집 면접을 실시 안 하고 서류 그다음에 개별 면접 갖고 평가를 하겠다. 이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고요. 68페이지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일합니다. 12월 달에 원서 접수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뭐 외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서울 1, 2단계는 대면 면접, 3단계는 비대면 원격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경기도 1단계는 대면 면접, 2단계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 후 추후 결정될 수 있다.
뭐 2단계부터 비대면 원격 면접으로 갈지 아니면 서류 평가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사 봤을 때 2단계 대면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평가로 간다. 그러면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대면 원격 면접으로 간다. 대학교도 보면 발표를 했죠. 비대면 원격 면접 또는 영상 업로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봤을 때 면접 방식의 차이지 면접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국제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면접 실시 여부 경기도에 있는 국제고는 마찬가지 외고와 마찬가지로 1단계 대면 면접 2단계는 교육청과 협의해 발표해 주겠다. 이렇게 상황입니다. 69페이지 전국 단위 자사고 하담 부분 마찬가지 일정 동일합니다. 70페이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면접 실시 여부 하나고 민사고 김천고 다 마찬가지 2단계까지는 면접을 보겠다. 외대부고는 1단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1단계 대면 면접을 하고 2, 3단계는 아직 미발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 지역 자사고 마찬가지입니다. 71페이지 자 이제 면접 부분에 대해서 대면 면접이냐 아니면 비대면 원격 면접이냐 아니면 서류 평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내가 어디 지원하는 학교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내신 부분 영재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또한 학생부 제출 내용도 어떤 걸러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체 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비교과 활동 모두 다 표현이 되고요. 원점수, 표준 편차, 성취도 모두 다 반영이 되는데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재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선발시험, 3단계 과학캠프 선발시험을 보는데 1단계 서류평가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제한이 있는 학교는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는 다 2단계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선발시험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비록 봤을 때 학생부가 부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고 수학과학 내신을 반영하고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경남, 대전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반영하고 이외 지역 학교들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고, 국제고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를 반영하고 영어만 반영합니다. 근데 영어만 반영한다고 해서 국어나 사회나 다른 과목을 못하면 되냐 안 되냐. 국어, 사회는 동점자 사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 외고를 목표로 한다. 또는 최상위권 영어과 손하는 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어, 사회, 내신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페이지 자사고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됩니다. 그렇지만 상상고, 강양제철고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4개 학기 내신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일고, 민사고는 전과목 나머지 학교들은 주요 5개 교과 또는 뭐 이제 추가로 역사, 도덕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내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내신은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내가 과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학, 과학 내신에 대해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거고 외고, 국제고, 영어 내신 이외에 국어, 사회까지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다. 뭐 앞서 일부에서도 살펴봤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가 좀 선호도가 높잖아요. 중학교 단계에서는. 그랬을 때 주요 5개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내신은 철저하게 그 다음에 민사고 정도 준비한다. 그러면 5개 교과 이외에 나머지 과목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경쟁률. 경쟁률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수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학생 수 41만 3,179명인데 전년 44만 8,125명에 비해서 약 7.8%가 감소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외형 변수, 선호도 변화가 없다면 경쟁률은 당연히 지원자 수는 7.8%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학교 금년도 입시가 끝났죠. 전년도 15.3대 1에서 13.7대 1. 지원자 수는 1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약 지원자 수가 1,000명, 1,200명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뭐 학생 수 감소보다 조금 더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고
마찬가지 원서 접수 끝났고 5,700명 전년도 지원자에서 5,100명 약 9.6% 지원자 수가 감소했다. 이미 입시를 끝난 영재학교 과학고는 어쨌든 지원자 수가 전년도 대비 9%, 10% 정도 감소했다. 남은 이제 외고 국제고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거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를 적용했다. 74페이지 외고 전년도 경쟁률이 1.4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한 1.23대 1, 10% 그대로 떨어졌다면 1.23대 1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고 국제고 1.8대 1이었습니다. 뭐 10% 하락 그대로 감안했을 경우는 1.6 정도 평균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75페이지 전국 단위 자사고 작년에 2019학년도 1.5대 1에서 2020학년도 1.6대 1로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올해 또 이제 봤을 때 경쟁률이 올라갈 건지 관건이 뭐 관심이 가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뿐만 아니라 약학대학이 이제 추가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특화된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국 단위 자석으로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선호 현상이 실제로 봤을 때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하단 지역 단위 자사고 사실은 전국 평균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즉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결국 뭐냐면 내가 지원하느냐 마느냐 내 결정 사항이지 어떤 봤을 때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졌다 이런 구도는 아닙니다. 서울권 20개 학교 중에서 전년도 9개가 미달 그 다음에 서울 이외 지역 전체 8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미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금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6페이지 앞서 얘기했죠. 영재학교는 학생부 전체 다 반영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인원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대전과구,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000명 내외 보통 지원자가 2, 3천 명 되면 서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들 영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사실은 추상적인 워딩이죠. 거의 다 2단계 선발시험을 보게 해준다. 서울에서 크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게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2단계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 결력 검사 여기서 사실상 180명, 150명, 200명 2배수 이내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통과하는 학생들이 과학 캠프를 간다. 그래서 내가 영재학교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을 겁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고 뒷부분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선발 시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어떤 봤을 때 어떤 뉘앙스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과학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소집 면접입니다. 77페이지 외고 국제고 1단계 영어 내신 2단계 면접 면접은 앞서 얘기했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냐 2단계에 따라서 면접을 대면 면접으로 할 거냐 비대면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8페이지 국제고 외고랑 동일합니다. 1단계 영어 내신 2단계 면접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주요 5개 교과 내신 또는 전과목 반영하죠. 1단계에서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79페이지 지역 자사고 체크해 보십시오. 80페이지 특목 자사고 갈 때 학교설이 얼마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상 중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을 물어본다면 사실은 반영 과목에서 다 A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상위권 학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외고 실제 전년도 1단계 통과 합격자 160점 만점 중에서 160점에 다 근접한 수치입니다. B를 받으면 156점입니다. 156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라는 얘기죠. 사실상 봤을 때는 다 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외고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지방권 외고 체크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 마찬가지로 올 A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2페이지 전국 단위 자사고 1단계 통과 인원 하나고 외대부고 대부분 다 올 A입니다. 뭐 B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 인원은 봤을 때는 평균적인 의미에서 B가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저가 B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한다. B 하나 갖고 있는데 과연 붙을까 말 거냐.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목고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빼고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경쟁률은 높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특목고에 관심 있느냐 아니면 일반고로 가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모집 인원 5%가 넘는다는 겁니다. 중3 학생 수에. 그 다음에 지원자 수 9%로 거의 봤을 때 2등급 이내. 그래서 내가 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멀리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와 봤을 때 동등 집단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중학교 수준에서 중3 수준에서 얼마 정도 공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쟁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더불어서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합격선 뭐 외고는 영어 그다음에 청구단의 자사고는 국영수사가 어찌 보면 봤을 때 누구나 알 법한 주요 과목이죠. 주요 과목에서 봤을 때 요구하는 인재상은 올해를 갖춘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게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이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봤을 때 다 올해를 받고 있는지 올해를 받고 있다면 원점수로는 봤을 때 90점을 간신히 넘고 있는 점수인지 아니면 100점에 근접하고 있는 점수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봤을 때 83페이지 수능 자연계 수능 엊그제 9월 16일 날 모의평가를 봤습니다. 고3 학생하고 재수생들이 모의평가를 봤는데 매년 수학과 자연계열 수능은 현재로서는 수학과가 자연계열 수능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건 수학 나형이라고 하는데 수학은 특징이 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 보면 2019년 본수능에 보면 1등급 커트라인 92점 2020년 본수능 92점 2021 6월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88점 수학은 30문제가 출제되는데 4점짜리가 13문항 3점짜리가 14문항 2점짜리가 3문항 그러니까 2점짜리는 3문항밖에 안 되고 대부분 학생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 개념 그 다음에 3점짜리는 좀 기본 개념을 약간 응용한 문제 4점짜리는 기본 개념을 응용하면서 사고력까지 할 수 있는 문제를 4점짜리로 배열을 합니다. 보통 보면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 4점짜리 2개 틀렸다는 얘기겠죠. 즉 뭐냐면 4점짜리 3개 틀리면 1등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020 본수능 2문제 그 다음에 2020년 6월 본수능 3문제라는 얘기입니다. 2등급 커트라인 88점, 85점, 80점 3문제, 4문제, 5문제 즉 수학에서 30문제 중 한두 문제 틀려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문제 틀리면 2등급이 이상 틀리면 2등급이 날아가고 4문제, 3-4문제 이상 틀리면 봤을 때 2등급이 내려간다. 사실은 앞서 얘기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뭐 수능 점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 과목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지 의대를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수학에서 내가 몇 문제 정도 틀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문제 가급적 한 문제 이내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나형 마찬가지 88점, 84점, 93점인데 3문제, 4문제, 2문제 그 다음에 2등급 4문제, 6문제, 4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84페이지 오답률 베스트 5 이 그러면 봤을 때 2문제 이내 틀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위 5문제 2020 수능을 보면 30번 미적분 2 미분법 그 다음에 29번 기하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그 다음에 27번 기하 벡터 28번 확률과 통계 17번 기하 벡터 5문제 중에 3문제가 기하 벡터에서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또는 평면 곡선 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미적분 2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한 문제가 확률과 통계였습니다. 2019학년도 마찬가지로 보면 미적분 2 기하 벡터 미적분 2 기하 벡터 미적분 2 미적분 2가 3문제 그 중에서 미분법 적분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기하 벡터가 2문제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2018학년도 마찬가지로 미적분 2문제 기하 벡터 2문제 확률과 통계 즉 보면 상위 5문제에서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미적분 2의 미분법과 적분법,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기하 벡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답률 상위 베스트 5 안에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고득점을 못 받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수학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2020 미적분 1, 미적분 1, 미적분 1, 미적분 1. 미적분이 4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1문제. 2019학년도 미적분 2문제, 수학 2의 수열 함수 2문제,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1문제. 그 다음에 2018학년도 미적분 4문제, 수학 2의 함수 1문제. 미적분 1,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 오답률 5문제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들도 못 풉니다. 심지어 봤을 때 미적분 2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심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내가 1등급과 2등급이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봤을 때는 대입 수능에서 마의 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킬러 문항. 보통 보면 21번, 29번, 30번에 이 문제들이 많이 배열되는데 뭐 물론 문항에 따라서 다르게 배열되기도 하지만 보통 30번이 제일 많이 배열되고 21번 이렇게 많이 배열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봤을 때 대입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초중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초중 때 안 배웠던 단원이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초중 단계에서 우리 자녀분이 어떤 단원에서 많이 틀리고 있는지 그럼 봤을 때 이런 킬러 문항과 직결되는 단원에서 많이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실수로 누구나 다 맞추고 있는 단원에서 많이 틀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수학 가형 미적분 2 미분법 2에서 봤을 때 그 미분법 삼각함수까지 갈 수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봤을 때는 1학기 과정의 함수, 그 다음에 3학기 2학기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6학년 2학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비례식과 비례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기하 벡터. 기하 부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능 볼 때는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입니다. 뭐 기하가 오르면 기하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미분법에서 3학기 2학기 삼각비는 들어가죠. 어쨌든 기하 벡터 주로 많이 배열되어 있는 건 2학기 과정입니다. 삼각비, 원의 성질,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도형 성질, 1학년 2학기 도형의 기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6학년 2학기,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주로 2학기 많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면 기하 벡터 고3에서도 어려워하죠. 많이 어렵고 킬러 단어로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2학기 과정은 봤을 때는 도형, 기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열되고 있고 2학기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이 단원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함수 부분은 사실은 보면 연습 과정입니다. 얼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봤을 때 함수에 대해서는 적응이 생기지만 도형, 기하 부분은 어떤 연습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력 과정입니다. 사고 확장 과정. 그래서 얼만큼 내가 심화 있게 공부하느냐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풀 수 있고 못 풀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중 단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게 사실은 기하 안 돼 있으면 기하를 접해 봤을 때 고3 때 가서 접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다음에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부분도 봤을 때 킬러 문제로 등장합니다. 2학년 2학기의 확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초등 단계에서 5학년 2학기의 평균과 가능성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주로 인문계열이 많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킬러 문제에서는 그래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 과정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기하 벡터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2학기 과정이 집중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9학년도 미적분 2의 적분법 미분법은 함수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면 적분법은 좀 봤을 때 도형이 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함수 플러스 도형 단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각비 3학년 2학기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도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의 정리 1학년 2학기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이런 부분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봤을 때 6학년 2학기에 공간과 입체, 5학년 2학기에 직육면체. 그래서 내가 미적분은 미분법과 적분법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만 잘하면 봤을 때 미분은 잘하겠지만 적분법에서는 곤란을 겪겠죠. 그 다음에 기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적응이 잘 돼 있느냐 못 돼 있느냐, 2학기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자녀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떤 단원을 보고 있느냐, 그럼 봤을 때 우리 자녀분이 킬러 문제에서는 어떤 단원에 해당되는 취약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록에 보면 자세하게 부록 1, 부록 2 부분에 대해서 각 학년별로, 학기별로, 단원별로 고등에 어떤 단원과 연계되어 있는지 자세히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계속 보관하면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과학. 수학도 중요하지만 자연계열은 과학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과학이 왜 중요하냐, 한 과목은 잘 봅니다. 근데 두 과목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고 주요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과목 모두 잘하는 게 다른 과목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탐 성적이 낮아서 뭐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 선택 비율은 뭐 2020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 화학원, 물리학원인데 봤을 때 뭐 투 과목은 보통 선택 비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대부분 이제 투를 보는 친구들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죠. 서울대에서 필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투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서울대가 아니다. 그럼 봤을 때는 원을 공부해도 되는데 보통은 수시는 6장을 쓰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정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보통 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과탐 과목별로 등급 컷을 보면 뭐 인문계열 사탐은 보통 1등급 컷이 50점 또는 뭐 48점 이렇다면 과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50점인데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로 구성되어지는데 1등급 컷들에 보면 물리는 50점, 47점, 47점. 47점이라는 건 3점짜리 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 틀리면 그래도 1등급 커트라인 턱걸이 다 맞으면 좋지만 그 다음에 두 개 틀리면 1등급을 넘어가는 겁니다.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화학 46, 47, 47 한 문제 또는 이제 뭐 봤을 때 두 문제. 생명과학 44, 48, 47 한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과학을 내가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문제 이상을 틀린다 그러면 사실은 의대권 그 다음에 주요대 상위권 목표는 밀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페이지 뭐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다음 페이지 5학년, 4학년, 3학년 각각 단원들이 봤을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분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봤을 때 뭐 3학년 2학기 생식과 유전이다. 이 부분에서 못 풀었다. 그러면 생명과학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생명과학 완투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생명과학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보면 96페이지 뭐 중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보면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평균 점수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는 절대평가, 고등학교 상대평가인데 시험에 뭐 단순 평균 점수 비교입니다. 난이도로 비교하면 수학,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보통 봤을 때 10점에서 14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통 10점, 14점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보통은 5점에서 10점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90점 받고 있다. 고등학교 가서도 90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평균 점수 떨어지면 성적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봤을 때 이런 성적에 대해서 A등급 받고 있느냐 B등급 받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원점수까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틀린 단원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파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학 최상위권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두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게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단원에서 어떤 단원들과 직결되어 있다. 보통 보면 2학기 단원, 그 다음에 1학기와 2학기 같이 결합되어 있는 미분, 미적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이 심화 문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도형 파트가 많이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분법이 많이 배열되어 있고 미분법이 많이 배열되어 있는데 하나입니다. 정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봤을 때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심학습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 단계에서부터 좀 봤을 때는 습관을 완벽하게 익혀놓고 진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바로 봤을 때 전국 평가를 보게 됩니다. 3월 달에. 그러면 봤을 때 전국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본인 등급이 최초 받고 나면 이후에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등급 바꾸는 게 4등급 받던 친구가 이후에 봤을 때 1등급 올라간다. 케이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훈련들을 언제 시작을 잡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봤을 때 특목고 입시,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살펴봤겠지만은 뭐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과학, 학습 습관을 갖춰 놓는 거. 물론 봤을 때 국어, 영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연계열, 의대, 약대다. 그러면 봤을 땐 그 중에서도 수학과학 부분에 대해서 주특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